오늘 행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통령실 청년 담당관 최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님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고 특히 이번 주 주간에 청년들을 직접 만나고 있으신데 행사 시작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실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의 청년들이 있는데 많이 힘들죠? 저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과 제가 살아왔던 청년 시절을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물질적인 기초 수준은 되게 높아졌죠. 밥을 굶지도 않고, 그래도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 직업의 질의 차이가 좀 있지만 굳이 구한다면 또 구할 수는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맞지 않다는 점.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가 희망적이냐. 당장의 상황이 좀 나을지는 몰라도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다. 10년 후, 20년 후. 또 내 자식 세대는 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어지느냐의 차이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던 시기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는 시기였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산업화된 소위 경제적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이거 정말 전 세계가 놀랄 일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죠. 그래서 당장은 어려워도 정말 오늘이 어제와는 다르고 내일 모레는 오늘과는 당연히 더 낮게 변했을 거라고 믿어졌어요. 임금이 몇 년 사이에 2배로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웬만한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호봉제에 의해서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퇴직금도 있고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요즘처럼 이렇게 속된 말로 잘릴 염려도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안정성도 없고 또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한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죠. 제가 제일 책임이 크죠. 거기 통계 자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대 여성의 70.3%는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20대 남성의 70.4%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계신데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 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든다면 취업을 하기까지는 여성이 좀 유리한 것 같다.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군대도 가야 되는데 가산점도 안 주고 등등. 그런데 취직을 하고 난 다음 그 단계부터는 남자가 더 우대되는 여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간부도 별로 없고 상사도 별로 없고 다 남성 중심으로 조직이 돼 있고 시설도 남성 중심이고 어쨌든 유리천정 같은 게 실제로 있는 것 같아서 취직한 다음부터는 여성이 차별받고 취직하기 전에는 남성이 차별받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세상이나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다 상대적이잖아요. 저는 청년 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래는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대동단결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경쟁을 사실 행복하게 했죠. 야, 우리 서로 누가 1등 하나 한번 해보자.
그럼 너 1등하면 그래 축하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경쟁이 전쟁이 돼가지고 반드시 친구는 죽여야 된다. 와 비슷한 상황이 됐죠. 원하면 내가 죽으니까 이렇게 됐죠. 이유는 단순하죠. 기회 총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작은 기회의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묘한 기술을 다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잔인하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장 가까워야 될 청년 세대들끼리 특히 남녀가 이 편을 지어 다투는 괜히 여자가 남자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자가 남자가 여자를 미워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죠. 지역적 갈등도 심하고 세대 간 갈등도 심하고 남녀 간 갈등도 심하고 여하튼 갈등이 심해요.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저성장은 사실 매우 구조화된 측면이 있고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현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 총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좌절해서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지 않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여러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니까 같은 공간 안에 살고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께 발언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학보사 숙대신보의 편집장 임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보사 편집장으로서 대학생과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고민과 바람을 대신 전달드리고자 하는데요. 청년들의 사회 경험과 취업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업이나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양질의 일자리, 알바나 인턴 현장 실습이 아닌 좀 더 청년들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실 이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 읍소 부탁을 해가지고 청년들 좀 뽑아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부탁을 좀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제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업들 입장에서 경력직을 단기로 뽑는 건 이유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이미 훈련된 사람을 뽑아 쓰는 게 이익이다. 이게 뭐 당연하겠죠. 그럼 옛날에는 안 그랬냐? 당시에도 경력직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았냐? 취직하면 기본적으로 정년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 뽑으려도 이미 다른 회사에서 잘 안 나와요. 경력직 뽑는 게 쉽지 않고, 근데 할 수 없이 당연히 신입사원을 청년들을 뽑아서 일정 기간 교육시켜서 이제 제대로 된 업무에 투입하는 이게 어느 순간에 깨진 거죠. 지금은 이제 종신고용, 정년 보장 이게 잘 없어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조합 이슈가 있죠.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니 전환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속 쓸 거라도 일단은 뭐 한 2, 3년 계약으로 연 계약으로 계속 갱신하는 방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게 또 쉬워지니까 다 이렇게 다 전환을 해가지고 청년들은 이제 길에서 스스로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쌓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훈련된 사람을 뽑는 것이 반드시 기업한테 유리하냐? 사실 불리하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내 회사가 아니에요. 나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뭐.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내가지고 그 회사가 잘 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이게 생산성이 사실 올라가지 않는다.
일본은 여전히 종신고용이 주류라고 지금 들었는데 저는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상당 정도 토론하고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은 서로 수용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돈으로 정부 재정으로 다 교육 훈련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기업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든지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어서 손해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부터 말 많이 안 할 테니까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 많이 안 하는 게 컨셉인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역에서 대기업 이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제 청년 팀장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뽑아요. 직원들도 많이 뽑고 청년들도 많이 취업시키고 하는데 지역에는 그 인력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9년 전 신입사원 때 저희 이제 그 광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700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100명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창업이나 지역 기업 육성도 좋지만 지방에 본부와 지점을 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청년들을 많이 뽑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성이 좀 확립했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기업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지역 기업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되게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보태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 초등교사를 그만두고 기후 일자리를 찾아 떠난 조혜원입니다. 이제 기후 문제에 전념하게 된 건 사실 기후 위기가 미래 세대의 부를 구조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기상청 한국은행은 1.5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GDP가 20% 정도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요. 제 질문은 또 그리고 제안은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일자리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후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 하는데 이게 당장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특히 산업체제 전환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잃는 사람의 고통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론 그걸 전환하기 위해서 뭐 재교육을 하고 또는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다. 그것도 더 빨리. 그럼 일자리를 잃겠죠. 지역 경제가 당장은 나빠지겠죠. 이게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저항을 불러오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 말씀처럼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러나 그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텐데 그걸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을지 이거를 정부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밀어붙일 때 과연 수용성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어쨌든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마지막으로 오늘 다양한 청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리를 마무리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긴 시간 여러분들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가부 장관님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여성의 우리가 성평등 가족부라고 이제 바꿀 텐데 제가 보니까 남녀 사이에 여성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이제 억압당하거나 불이익을 입는 거는 맞는 말인데 특정 영역에서는 남성들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가끔씩은. 근데 이거를 관심 갖고 지켜보지 못하니까 소외감 안 그래도 힘든데 그것까지 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70.3%의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0.1% 많은 70.4%는 남성이 차별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저는 여성들의 차별 느낌을 이해하거든요. 워낙 많이 연구돼 있고 언급돼 있는데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 대체 몇 가지 뭐 아는 것도 있고 짐작되는 바가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꼭 몇 가지 사례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뭐 종합 토론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조사를 하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그건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라야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보통 우리의 미래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미래라기보다는 현실의 소모품처럼 취급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야말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꼭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